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퇴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퇴고를 소설을 쓰고 퇴고를 하는 방법, 좋은 방법에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퇴고가 의미가 있냐?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우선 요 앞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가죠. 자, 퇴고가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작가마다 개인차가 있다고는 해도 저는 사실 퇴고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거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감 5분 전에 글을 다 써버렸다. 간신히 다 썼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못해요. 이러면 퇴고를 못하고. 자, 그럼 중요한 게 퇴고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고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퇴고를 하는 거가 내 소설을 한 번 더 보는 거잖아요. 내가 쓴 소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솔직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오탈자 검수 이런 거 있죠. 오탈자 검수, 그다음에 개연성 확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낙차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의 낙차. 이게 어떤 말이냐? 글을 쓸 당시에요. 당시와 볼 당시에 감정이 달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글을 쓸 때는 감정이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습니다. 감정이 나도 이 소설 주인공이나 이런 거에 똑같이 이 감정이 나도 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눈치채지 못했던 그거를 이제 퇴고를 하면서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게요. 이 새벽에 술 처마시고 쓴 카톡을 다음날 봤어. 아씨, 딱 이 느낌이에요. 술 처마시고 쓴 그녀에게 보냈던 카톡을 다음날 봐버렸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 소설을 쓸 때 요런 게 좀 많이 일어나요. 생각한 것보다 많이 일어나고요. 일단은 퇴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할 때 이 감정선의 기복을 잡아줄 수 있어요. 이 감정선이 들쑥날쑥 이러거든요. 요거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글을 쓰는 습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작가님들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은요, 영자예요. 영자에서 5천자 한화 분량이죠. 그러면 여기부터 이렇게 쓸 때 한 번도 안 쉬고 써요, 여러분. 여기서 이 5천자까지 쓸 때 화장실도 안 가고 유튜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써서 스트레이트로 쭉 5천자를 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한 1000자 쓰고 한 1000자 쓰고 딴짓하다가 요거 한 2000자 쓰고 딴짓하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몰아쳐서 요 2000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맞는지, 이게 스토리가 맞는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5천자를 쓰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감정선의 기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야 1천자 썼을 때 잠깐 쉬었잖아. 이거 썼을 때 잠깐 쉬었잖아. 이거 썼을 때 잠깐 쉬었잖아. 이게 감정선이 똑같을까? 이 소설의 흐름과 우리가 그때 느끼는 감정의 기복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달라요. 이게 감정선이 계속 달라져요. 우리들도. 이게 글 쓸 때 진짜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는 게요. 글 쓸 때 하다못해 그 듣는 노래 분위기에 따라서 소설이 바뀌어요. 소설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거는 여러분도 할 때 좀 많이 느낄 거예요. 우울한 노래 들으면요 괜히 진지하게 쓰고요, 밝은 노래 들으면 밝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죠. 컨디션. 잠을 푹 잤어. 잠을 푹 자고 아주 풀 컨디션에서 글을 쓰는 거랑, 이제 피곤해 뒤지겠는데 글을 쓰는 거랑, 이게 감정이랑 이런 게 모두 다 달라요. 되게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랑 다르게 소설을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글을 써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소설을 1화 0자부터 5천자까지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두 번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평평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퇴고라는 작업이에요. 작업이 바로 이걸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즉 보통 요런 거죠. 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감정선이 캐릭터의 감정이 과잉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둘째, 그리고 이 대사들이 유연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진짜 생각보다 보는 거랑 실제 쓰는 거랑 달라요. 왜냐면 쓸 당시에는 서로 대화하는 상상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작가의 머릿속엔 있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대화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글로 잘 안 풀어. 왜냐면 난 알고 있거든. 난 알고 있어. 나는 이 대화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분위기고 어떤 어투고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독자는 몰라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요, 우리 카톡 보낼 때 아 그래 몸 조심하고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때 이게 다르잖아요. 아 그래 몸 조심하고 편히 쉬어 이거가 있고, 아 그래 야 편히 쉬어 계속 쉬어, 평생 쉬면 되겠네 이 새끼 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대화인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안에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요, 이 머릿속의 대화를 상상을 해서 주인공이 어떤 어투로 말하고 어떤 말투로 말하고 어떤 느낌으로 말하고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 잘 못 풀어요. 우린 아니까. 우린 아니까 독자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착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친절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뜬금없는 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당시에는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가면서 이제 다시 읽어보면은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 오탈자 중요하죠. 오탈자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거를 뭐 편집자들이 이걸 못 잡았네 하지 말고요. 일단은 편집자가 잡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작가 스스로가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탈자도 중요한 부분이죠. 비문이라던가.
자, 요런 것도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퇴고를 하는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이게 오늘의 사실 핵심일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판단을 하긴 한 건데 어지간하면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요.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바로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바로 하시면 안 돼요. 퇴고를 글을 다 쓰자마자 바로 하지 마세요. 이거가 말했듯이 감정선과 이제 감정 과잉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대사들이 유연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요 판단을 이 글을 다 썼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가가 이미 지친 상태예요. 지쳤고 그 방금 전에 쓴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을 다 쓰자마자 바로 이거를 퇴고를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소한 3시간 아니면은 다음날에 하시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해요. 다음날에 하는 게 베스트예요. 요것도 중요한데 1일 연재라 바로 올려야 되면요, 간단하죠. 피처분을 만드세요. 당연히 피처분을 만드세요. 한 편이라도 만들면 되잖아요. 딱 한 편만 비축분을 만들면 되죠. 그런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못해도 3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쓰세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둘째, 스토리를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어지간히 개연성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면 바꾸지 마세요. 이게 함정이에요. 퇴고의 함정 같은 건데, 퇴고의 함정이라고 하죠. 여기서 바꾸잖아요. 스토리를 바꿔서 다시 쓰잖아. 그러면요 다시 퇴고해야 돼요. 다시 퇴고해야 됩니다. 예? 퇴고를 하는데 일이 늘어나. 이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스토리를 바꾸지 마세요. 그냥 대사만 좀 바꾸고 감정선, 묘사 이런 것만 좀 수정할 수는 있어도 어지간하면 스토리를 바꾸지 마세요. 이거 바꾸기 시작하면은, 이거에 맞들리고 이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글이 안 나와요. 왜냐면 없는 게 습관이 되면 이제 글이 안 쌓여요. 글이 앞으로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지간하면 바꾸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그냥 딱 봤을 때 바꿔야 될 경우 그러니까 이거죠. 앞에 주인공은 불의 면역이다 라고 했는데, 그 퇴고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불타서 뜨거 하고 있네? 이거는 개연성, 설정의 파기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바꿔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바꾸지 마세요. 스토리라인을 바꾸면, 그러니까 스토리를 바꿔봤자 어차피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서 거깁니다. 차라리 그거를 극복하고 정말 나중에 다른 작품을 쓸 때 좀 더 새로운 스토리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작품이나 아니면 다른 에피소드를 쓸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할 점. 사실 앞에 있던 2개가 제일 큰 거고요. 독자 입장에서 보려면 이게 이거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한글에다 쓰잖아요. 보통 한글에다가 쓴 분량을 그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택본으로 옮겨서 보는 게 최고인데, 이게 솔직히 귀찮아요. 솔직하게 말하자, 까놓고 말하면 귀찮습니다.
나도 잘 안 해요. 나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씬에선 해요. 하이라이트 씬에서 정도는 제가 그냥 카톡으로 해가지고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퇴고할 때 좀 꿀팁은 이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게 되게 꿀팁이에요. 왜냐면 이 스마트폰의 공백과 그게 조금 실제 한글로 쓰는 거랑은 느껴지는 감성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퇴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나도 잘 안 한다.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만 계세요. 나도 잘 안 합니다. 나도 잘 안 하고요.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오늘의 이야기는 일단은 중요한 점, 퇴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퇴고는 되게 반드시까지는 아니어도 하면은 좋은 건 맞아요. 다만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는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 퇴고란 게 마음에 안 드는 스토리를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 감정 과잉과 대사들이 유연하게 있는지, 오탈자 비문, 이 정도만 보는 게, 이 정도만 확인해 주는 게 퇴고라는 과정이고, 이거를 가지고 소설을 다시 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막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글이 극적으로 좋아지. 재미없는 내용이 재밌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매끄럽게 읽혀요.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많이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퇴고라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어떤지 오늘의 이야기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